안녕하세요. 신화부동산 장세명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면에 보다시피 송산 그린시티 남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올해 말에 분양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아셔야지 실수요자분들께서는 분양받을 수가 있고 투자자분들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화성시 부동산 정보공유방을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공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산업단지에서 중요한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하고 그 다음에 언제 분양할 건지와 허용 용도와 주변의 편의시설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109, 209, 309 포함 5.05제곱킬로미터고요. 평으로 환산하면 약 152만 평입니다. 여기에서 공구로 나눈 거는 딱히 큰 의미는 없고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동시에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건설사를 다 맞춰가지고 동시에 공사를 한다 이런 뜻으로 아시면 되고요. 공구별 공정률은 이번 5월달 기준으로 109는 56.5%, 209는 55%, 309는 44.3%, 평균 5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양 시기는 23년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분양 예정이고요. 토지 사용 승낙 시기는 25년 이후부터 순차적 가능하고요. 준공 시기는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정보 공개를 요구를 했고 이렇게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송산 그린시티 남측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남측이라고 해서 여기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설과 산업단지 이렇게 나눴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동차 테마파크가 있죠. 여기가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컨셉이 자동차 관련된 컨셉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차 테마파크가 들어오면서 뭐 박물관도 들어오고 레이싱 할 수 있는 트랙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짰던 시행사는 부도가 났고 아직까지는 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시행사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K시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도 들어봤을 때 도시를 짓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율주행 실험 도시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도시처럼 꾸며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부여해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 형님 있죠. 그분 덕분에 조금 더 이런 기술들이 빨라졌다. 우리나라도 현대, 기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5월 9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화성시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이 났고요. 고시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K시티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도를 살펴보시면 오른쪽 위에 서화석 남양역이라고 있죠. 여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서해선 복선 전철과 신안산선이 연장이 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승센터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의도에서 기차를 타고 서화석 남양역에 내렸어요. 그러면 버스로 환승을 해서 동측 세솔동을 가든지 남측의 산업단지로 가든지 서측으로 가든지 이렇게 환승을 하는 그런 역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환승을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상업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분양할 계획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서화석 남양역을 가서 드론으로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드론으로 찍을 때는 딱히 역을 손대는 건 아니었고 이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언제 개통하겠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안산하고 송산하고 가운데 다리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 다리로 철도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리가 개통이 되면 여기 역도 개통을 할 것이다. 그 시기는 내년 중순 정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변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으니까 산업단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여기 남측에 반을 잘라서 아래쪽을 보시면 되고요. 보라색하고 연핑크색으로 해서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드론을 찍어 보니까 필지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용도로 토지를 분양할 건데요. 산업용지, 지원시설용지,
연구시설 용지, 유통시설 용지 이렇게 4가지 용도로 크게 나눠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지원시설 용지가 뭐냐면 도시로 따지면 상업용지랑 같습니다. 여기 산업단지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용지다. 이런 지원시설 용지에는 상가가 들어와서 식당도 들어오고 미용실, 은행, 병원, 그 다음에 뭐 문구점 등등등 이런 업종들이 들어와서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좀 지겨우시더라도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거기에 허용 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용도라고 해서 이 내용은 송산 그린시티 지구단위 계획에서 가져온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정 용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이렇게 지정 용도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제조업이 많이 들어올 건데 아마 연기 펄펄 나는 그런 공장은 안 들어올 거고요. 왜냐하면은 뭐 요새 환경도 민감하고 특히 신도시고 여기 산업단지 컨셉이 첨단 자동차 자율주행 컨셉인데요. 연기가 펄펄 나는 그런 공장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제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단지는 거의 비슷하다. 다른 유튜버 분들하고 남측을 분석한 걸 봤는데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건폐율이 70%고 용적률이 250%입니다. 물론 최고 층수는 10층인데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에요. 근데 건폐율 70%에 용적률 250%면 가득 지어도 3층에서 4층이 맥시멈입니다. 화이트 컬러 분들이 많이 출근을 하시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는 그냥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일반 다른 산업단지랑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되고 특히 지금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1층에서 2층 정도 산업단지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거의 그런 용도로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정말 다 좋은 내용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기숙사가 가능합니다. 여기 기숙사가 허용이 안 돼야지 주변의 도시들이 많은 혜택을 볼 건데 기숙사가 들어온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했을 때 평택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들어왔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땅을 싸게 사는 대신에 기숙사를 안 넣는 조건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그리고 구도시가 삼성 효과를 톡톡히 봤죠.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 등등 그 모든 분들이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그리고 구도시에서 다 출퇴근을 하셔가지고 경제 활성화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쉽게도 기숙사가 허용이 된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R&D 시설입니다. R&D 시설 같은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늘색 일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허용 용도는 5층입니다. 5층.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높은 빌딩들이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3층에서 5층 사이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기숙사가 가능합니다. R&D 용지도 기숙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원시설 말씀드렸었는데 상업용지랑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뜨문뜨문 주황색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용도를 보시면 1종 근생, 2종 근생, 그리고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안 되고요. 그리고 건폐율 70%에 용적률 250%, 최고 층수는 10층인데 여기가 용적률이 너무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높은 빌딩은 안 들어오고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는 상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상가를 지어서 1, 2층 상가 짓고 3, 4, 5, 6층 정도 오피스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경기가 안 좋죠. 그리고 지금은 PF도 거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유통시설이라고 해서 여기 아래쪽에 큰 필지 하나가 유통시설이고 여기 중간쯤에 큰 필지 하나가 유통시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종 근생, 2종 근생, 업무시설, 오피스텔 안 되고요. 오피스만 되겠죠. 그리고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 하지만 주차장과 세차장의 하남, 그리고 백화점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통시설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아는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그런 용지가 유통시설 용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도시 안에서요. 바깥은 상관없고요. 근데 여기에 생뚱맞게 뭐 이마트나 코스트코가 들어오진 않을 거니까
제 생각에는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을 쓰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여기는 건폐율 70%에 용적률 400% 그리고 최고 층수는 10층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많이 노리겠죠. 하지만 땅이 워낙 커서 쉽게 덤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뭔가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는 용적률이 낮다.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여주기에는 뭐 첨단 산업시설이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일반 산업단지랑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기숙사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변에 대해서 생기는 효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제가 여기 산업단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일부분이 조금 아쉽다. 기숙사가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우리가 또 뭐 결혼하면은 다 기숙사 안 살잖아요. 혼자 사는 총각들,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기숙사에 혼자 살지, 결혼하고 나면은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인근 지역 남양 쪽이죠. 남양의 남양리, 여기가 남양초등학교 주변에 원투룸이 많고 남양이 가까운 미니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인구 유입이 되겠다. 그리고 마곡면, 두곡리하고 석교리, 여기도 아파트도 좀 있고요. 원투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다. 그리고 제가 있는 송산면, 사강리, 본가리, 여기도 원투룸이 많거든요. 여기는 시설이 좀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남측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여기 일대 집가 상승은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어떤 컨셉으로 산업단지가 생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제 상상이 되거든요. 많은 기업체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KCT도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자동차 테마파크도 좋은 시행사에서 들어와서 운영이 잘 돼서 화성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 방식은 입찰입니다. 입찰 같은 경우에는 내정가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가 경쟁 입찰이거든요. 내정가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가 있고 최고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높게 쓰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 그렇게 경쟁률은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필지가 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 산업단지에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진 않겠다. 그리고 지원시설도 마찬가지로 이 산업단지가 꽉꽉 차야지 지원시설도 결국에는 분양을 할 거거든요. 시행사에서. 근데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상가가 공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시설도 그렇게 막 핫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천천히 해서 결국에는 다 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이 실수요자분들과 투자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화부동산에서는 매물 접수하고 있으며 광고비는 무료입니다. 타 부동산과 공동중개도 환영입니다.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